기체의 압력과 부피 하겠습니다. 기체 압력과 부피. 자, 기체는 좀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압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게 뭐냐면 1제곱센티미터에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압력은 힘을 받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제곱미터에 10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이게 나눠가지고요, 이제 5뉴턴 퍼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물을 요만큼 넣었고요. 여기는 다 채웠어.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나가 더 커요. 근데 이 둘의 면적은 똑같아. 둘의 면적은. 그러니까 압력은 작용하는 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은 얘는 스펀지가 요만큼 눌렀는데 얘는 요만큼 눌렀어. 요만큼. 그러니까 무거우면은 누르는 힘이 세면은 압력이 큰 거죠. 누르는 힘이 세면 압력이 큰 겁니다. 근데 얘 둘의 차이는 무게가 똑같아. 누르는 힘이 똑같아. 근데 얘는 뒤집어 놓잖아. 그러면은 이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은 면적에 같은 힘으로 누르면 얘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필 같은 거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고 뭉툭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손으로 같이 이렇게 누르면 여기만 아프지. 그러니까 이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거예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면적하고는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 얘가 커지면은 전체적인 값이 작아져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누르는 힘하고 압력은 비례 관계도.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니까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단위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요거를 파스칼이라고 하는데 1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면 1파스칼이 됩니다. 1파스칼. 그래서 압력의 크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힘이 클수록 큰 거고, 만약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면적은 좁을수록 큰 거예요. 압력은 힘이 클수록 크고 면적은 좁을수록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못 같은 거, 못에 뾰족한 이유가 압력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면적이 작아요. 그러면은 잘 박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빼죽빼죽하게 하는 거, 날카롭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면적을 좁게 해가지고 압력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압력이 작은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면적을 크게, 면적을. 그러면 이제 눈에 안 빠지고 이제 잘 미끄러지게. 힘을 받는 면적을 넓히는 경우에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압력이. 스키나 스케이트는 뾰족하게 하는데 스키나 스노보드 이런 거는 면적을 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음료 병의 밑바닥에 꽃잎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면적이 커지는 거야, 면적이. 그냥 이렇게 평평한 거보다 이렇게 해야지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다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생수병 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잖아. 생수병은 그냥 평평해요. 생수병은. 왜냐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 기체가 많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압력을 작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얼음판 위를 걸어 가는 것보다 기어가는 것이 얼음판이 깨질 위험이 적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 가면은 이제 압력이 커지는데 기어서 가면 이렇게 뭐 빠질 것 같을 때 그러면은 이제 면적이 커지니까 잘 안 빠지게 되죠. 압력이 작아져서. 일단 압력이 뭔지 아셔야 돼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면적당 작용하는 힘. 설피라는 게 있어요. 설피라고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발 바닥에 좀 넓게 만든 그런 거 설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압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충돌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에 충돌하여 힘을 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풍선을 불어 넣으면 이 안에 기체들이 있는데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막 움직이면서 꽝꽝꽝꽝 부딪힙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압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자, 기압을 대기압이라고도 하는데 지표 부근은 약 1기압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아진다. 만약에 여기 구슬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뭐 30개 들어있잖아. 그러면 와서 막 부딪히는 힘이 더 세져가지고 압력이 세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충돌을 많이 하면 기체는 압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체들은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니까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하게 돼요. 내가 풍선을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었는데 요쪽만 부푸는 게 아니라 다 부푸는 것은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압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푸는 거죠. 원형으로 이렇게 부푸는 거죠. 우형으로. 자, 그래서 뭐 압축 공기 이런 걸로 먼지 털어낼 수도 있고 혈압계 잴 때 이거 꾹꾹꾹 누르면 공기 들어가면서 압력 커집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차량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에어백도 공기 압력 때문에 이게 좀 힘이 분산되면서 뭐 이렇게 다치지 않게 됩니다. 자,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은 커진다.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에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무엇이 나타난다? 압력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찌그러든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축구공 속의 입자 개수가 많아져 기체 입자가 공의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므로 압력이 커진다. 바람을 많이 넣으면 압력이 커지는 거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자, 일단은 압력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하자. 이게 또 2학기 부분은 또 좀 더 어렵긴 하지 사실. 그래서 좀 천천히 6번까지 일단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압력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게 압력의 정의입니다. 정의.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이 크다가 아니라 면적이 넓으면 압력 작아지는 거고요.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크다. 이거 맞고. 끝이 뾰족한 못은 힘을 받는 면적이 좁혀 압력을 크게 이용하는 예이다. 맞죠? 그거 기억 되고 기억.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은 이 중에
무거우면서 이렇게 좁아야 돼, 작용하는 면적이. 다가 제일 압력이 센 거고, 이거는 면적이 똑같은 거니까 무거운 애가 압력이 더 센 거고요. 그러면은 다 나가 순입니다. 다 나가 5번 답이고. 자, 만약에 이렇게 누구 빠졌어. 근데 이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내가 얼음판 위를 이렇게 꼿꼿이 서서 가면 압력이 세니까 이 사람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을 넓혀 가지고 접근하는 거야. 이 사람 안 빠지려고. 그래서 면적 넓히는 게 뭐냐, 스키나 바늘은 뾰족하게 한 거죠. 눈썰매 이런 거 되는 거고요. 2번 4번 압력을 작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는 것은, 압력은 기체 같은 경우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여 힘을 가함으로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거 맞고요.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맞고,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작아진다 아니라 기체가 많으면 많이 부딪히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자,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막 운동합니다. 막 무질서하게. 그 다음에 기체 입자끼리 서로 충돌하여 기체 압력이 나타난다. 입자들끼리도 충돌하긴 하는데 지금 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을 알려면 풍선 벽에 부딪히는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게 아니라 풍선의 이 벽에 부딪히면서 압력이 나타나는 거고, 풍선 속의 기체 압력은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거 아니고요. 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고, 풍선 속의 기체 압력은 풍선 바깥에 작용하는 압력과 같다.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커지질 않고 이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바깥에도 기체들이 있잖아요. 바깥에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부 힘과 외부의 힘이 같으면은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역, 리을 고르시면 되고요. 생활 속의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 공기를 이용하면 신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한다. 뭐 압력을 세게 하는 거고, 방향제 향기가 난다. 이거는 압력은 아닌데, 이거는 압력은 아니고 이거는 이게 확산 현상이고, 그 다음에 혈압계, 이거는 압력 맞죠? 안전매트, 공기 채워온다. 뭐 압력 맞습니다. 지면과 물체 사이에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채워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린다. 저런 것도 맞죠? 답은 2번 하면 돼. 2번은 확산입니다. 확산. 자, 조금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쪽에는 뭐 58쪽 보일의 법칙 이런 걸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외울 거는 좀 외워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 부피랑 압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작용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든다. 부피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얘를 피스톤을 눌러 이렇게 꾹. 압력이 커지면 원래 요만했던 애가 요렇게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근데 이거는 피스톤을 당기는 거는 여기 부딪히는 애들 숫자를 적게 해서 압력을 작게 하는 거예요. 압력 작게.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감압용기라고 해서 공기 빼는 그런 거거든요. 공기가 여기 막 있다가 이 공기를 빼 이렇게. 공기 별로 없어. 그럼 얘는 공기가 많아. 그럼 얘는 막 부딪혀가지고 압력이 세게 돼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 있어요 혹시?
무슨 관계죠? 쉽게 반비례 관계네. 반비례 관계. 압력이 커지면 부피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줘가지고 꾹 누르잖아. 그럼 부피 줄어드는 거예요. 자, 감압 용기. 공기 빼는 그런 거야. 공기 빼는. 공기를 빼내면은 압력이 줄어들면서 얘는 부피는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뭐가 감소하는데 커지는 게 좀 어려운 거거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커지는 거야. 반비례 관계.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커지는 겁니다. 주사기 속에 작은 풍선을 넣고 누르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잡아당기면 부피가 커져요. 압력이 줄어드니까. 요런 거를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보일 법칙.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자, 잘 봐. 원래 1기압에서 60ml인 공기를 내가 꾹 눌러요. 꾹. 압력이 세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게 30까지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이게 꾹 누르면. 그래서 2기압이 되면은 30ml까지 부피가 줄어듭니다. 또 이제 압력을 이거에 2배를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잘 봐. 여기에 1기압에 60ml의 부피를 갖는 건데요.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1 곱하기 60이면 60이잖아요. 여기는 2 곱하기 30이야. 2 곱하기 30하면 얼마지? 60이에요. 그쵸? 여기는 4 곱하기 1.15예요. 얼마지? 60이에요. 그쵸? 곱한 값이 다 똑같아요. 곱한 값이. 일정하고 압력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원래 1기압일 때 60ml였는데 2기압이 되면 압력이 2배가 되죠. 그러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돼서 30이 되는 거고, 2기압보다 4기압의 압력의 부피가 2배잖아요. 근데 여기 15가 되잖아. 15. 얘가 2배가 되면은 요거는 반이 되는 겁니다. 15의 반이 15가 되는 거죠.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체의 특징이에요. 기체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빈 공간이 되게 많다는 거야.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꾹 누르면은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근데 줄어들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완전 끝까지 못 누르거든요. 이유가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세져요. 압력이 여기 꽝꽝 부딪히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누를 수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막 부피가 없게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져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아지면은 그때까지는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입자 모형에서 입자의 개수는 동일하고 온도도 똑같기 때문에 일정한 빠르기니까 움직임도 비슷해요. 온도도. 그 다음에 충돌 횟수는 근데 나가 더 많아요. 왜냐면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나가 더 큰 거예요. 압력이. 충돌 횟수가 나가 더 크니까. 자, 알아주시고. 일정한 온도에서 외부 압력이 커질 때, 자, 외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보일 법칙이야. 아주 간단해. 압력 커지면 부피 줄어드는 거고, 압력 요거 2개 누르는 거 하나로 치운 거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면은 부피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반비례 관계이고 이런 법칙을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일 법칙. 보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고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가 든 주사위의 끝을 맞고 피세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의 기체 입자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누르면 그러면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이나 높은 산에 과자 봉지 같은 게 부풀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이나 높은 산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서 이거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은 부피는 증가하는 거예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의 변화. 잠수부가 잠수를 해서 이게 한 20m 이렇게 들어가 있다. 공기방울을 내뿜으면 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부글부글 커져요. 이렇게.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풍선의 크기 변화. 헬륨 풍선 같은 거를 한번 놓치면, 여기 나오네. 잠수부 공기방울이 여기 처음에는 요만하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글부글 커져요. 이렇게. 그런 게 압력이 줄어들어서 그렇고, 자, 뭐였지? 범퍼카 이런 것도 압력을 감소시킨 거고요. 운동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높은 곳에 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원래 귀 안에 이렇게 고막이라는 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도 공기가 있고 여기도 공기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여기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 안쪽에 있는 공기들이 압력이 세져가지고 고막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멍멍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관이라고 있어요. 이제 귀 인두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외부 압력과 똑같아져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과자 봉지를 높은 곳으로 가지고 가면 과자 봉지 속의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의 압력이 어떻게 되죠? 높은 곳은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의 압력이 낮은 거야.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많은 양의 기체를 저장 용기에 넣기 위해서는 기체를 높은 압력을 가해 부피를 줄여야 되겠죠? 보일 법칙을 했고, 자, 이거는 이제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탐구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압력하고 온도야. 그래서 아직 온도를 안 배웠는데 이런 실험을 압력에 관해서 연구할 때는 이제 실험할 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압력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고요. 실험 결과로부터 일정량의 기체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봐봐.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커지는 거죠. 압력이 커지는. 반비례 관계니까. 주사기 속의 공기 부피가 5ml일 때 공기 압력은 6기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곱한 값이 50이 돼야 돼. 계속 곱하면 50 돼야 됩니다. 50. 그래서 50은 부피 곱하기 압력. 그럼 30밖에 안 되네. 그치? 이거 x야 x. 부피 곱하기 압력이 곱해서 50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압력 6기압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 돼야 되냐면 10기압 돼야 되네. 10기압. 만약에 5ml가 되면 10기압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피스톤을 눌렀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입자 개수 안 변하는 거예요. 부피는 줄어들어도 입자 개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충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골라야 되고, 충돌 횟수는 증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넓은 곳에 기체 입자가 있다가 꽝꽝 부딪히는데, 만약에 좁아진다, 이렇게 부피가 작아져서 꽝꽝꽝꽝 이렇게 충돌 횟수 증가를 합니다. 주사기 속의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 부피가 줄어드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고, 입자의 빠르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일정하면은 빠르기가 변화가 없어요.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커지면은 에너지가 많아져가지고 엄청 활발히 움직이면서 빠르기는 빨라지는 건데, 온도 일정하게 실험하잖아. 그러면 빠르기는 똑같은 거예요. 빠르기는 압력은 세지는 건데 빠르기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자, 이게 보일 법칙 사용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한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20도씨일 때 1기압이랑 10리터 부피야. 그러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압력이 2기압이 됐어요. 그러면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요? 부피는 5가 되는 거, 5리터. 이해하세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10이 나와야 돼, 똑같이. 옆에 있는 문제 1, 2번 한번, 1번, 1번, 1-1번, 1-1번 한번 해보세요. 자, 압력이 1기압일 때 10리터래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10이 나와야 돼. 근데 압력이 5배 됐죠, 5배? 그러면은 부피는 5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냐? 얼마겠어요, 부피가? 2가 나와야 돼, 2.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2리터가 되는 거고, 1기압에서 100ml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맞고 공기가 80이 되게 하였다. 공기 압력은 얼마냐? 그러니까 1 곱하기 100이랑 요때 압력 눌러가지고 80이 되겠다.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은 값이 돼야 돼요. 양변을 10으로 나눠주고 P는 이제 8분의 10인데, 그럼 이게 4분의 5니까 4분의 5니까 1.25네. 1.25 기압이 돼야 됩니다. 1.25. 자, 이건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건데, 보시면 여기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얼마지 지금? 1이고 1이니까 곱하면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부피가 절반이 되면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2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1이 나와야 돼, 1. 여기에서도 5 곱하기 0.2하면 1이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프 보고 푸는 건데, 요거 1, 2번 풀어보세요. 1, 2번 또 풀어보시고.
요령이 생기면 사실 쉬운데 압력 곱하기 부피가 60이 나와야 돼요. 60은 2 곱하기 x, 2 곱하기 x, x는 이제 30m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기압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된다라 푸셔도 되고,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100이 나와야 돼, 100. 그럼 50 곱하기 니은 하면은 이제 얼마 나와야 돼요? 얼마겠어요? 2겠죠, 2, 그쵸? 그러면 5 곱하기 얼마 하면 100이 나와야 돼? 여기는 얼마겠어요? 20이죠, 20. 이해하시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값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